자,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라는 어떤 제목의 두 번째 내용인데, 앞서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사실상 적분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서 반드시 킬러 문항이 나올 것이다. 자, 요 정도까지. 그러면 오늘도 역시나 정적분과 함수의 표현 관계와 의미 파악을 주로 해볼 건데,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잠깐 보면 주어진 함수 fx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가 이제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적분 안에 들어있는 이 함수 있잖아.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첫 번째 내용이야. 이 함수의 부호를 따진다 이거야. 이 안에 있는 인테그랄 안에 있는 이 함수의 부호에 따라서 fx가 결정된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함수가 뭐냐면 도함수거든. 도함수의 부호가 그래프의 어떤 개형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테그랄 안에 들어있는 함수의 부호를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요 전체적인 어떤 이런 모양의 그래프, 다시 말하면 적분 구간에 x를 포함하는 그래프는 반드시 미분을 해서 사용하기로 했다고. f'x는 이 안에 들어있는 함수가 x로 변해서 나온다는 거지. 여기서 혹시라도 왜 안에 들어있는 함수가 x로 변하냐라고 혹시라도 또 자, 참고 삼아서 fx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의 gt dt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 gt를 적분했을 때 적분해서 x 넣고 0 넣고 빼니까 gx-g빵이란 말이지. 그런데 양변을 미분한다고 했으니까 f'x가 이 오른쪽이나 왼쪽을 같이 미분할 때 g'x가 될 거고, 0은 g빵은 상수니까 사라지겠지. 그래서 g'x가 gx로 변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f'x가 gx란 말은 안에 들어있는 이 함수에 대해서 t를 쓰지 말고 이제 x를 넣어서 사용하는 그런 모양으로 변한다는 거지. 그래서 양변을 미분하면 x가 마치 t로 변한 것처럼 보이고, 두 번째는 아래 끝에 있는 이 숫자를 x에다가 집어넣어서 보니 0이 되더라. 자, 얘는 x축을 결정하게 될 거고 얘는 도함수 그래프야. 그러니까 도함수 그래프가 어딜 지나냐면 1과 5를 지나는 도함수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이 자리에서 fx를 그려보면 증가 감소를 결정하게 되고, 이렇게, 왜냐면 양이니까 증가 감소 증가를 하는 이런 상태가 될 거고, f빵은 빵이니까 여기 어딘가 0이 있어서 0에서의 x축을 이렇게 결정하는 모양으로, 이 자리가 0이고 이 자리가 1이고 이 자리가 5였다. 자,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오는 것이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상황까지는 공부를 해놔야 돼. 자, 그러면 0부터 3 사이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0이면 이 자리잖아. 0. 그리고 3이면 이 안에 어딘가에 이렇게 돼 있을 테니까 그래프를 볼 때 0부터 3까지 요 자리를 봤을 때는 최대값은 당연히 우리가 0이라는 거 알아. 왜냐면 0,0이 원점이고 그 자리에다 우리가 x축을 그려놨으니까. 근데 이제 최소값은 3이 들어간 함수값인데, 3이 들어간 함수값은 0부터 3까지, 자, x에다 3을 넣었다 생각하면 0부터 3까지에 5-t에 1-t를 dt 적분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자, 요것에 대한 계산은 지금 당장은 안 할 거야. 어쨌거나 f3을 구하는 과정, 또 하나는 도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 fx를 그리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충분히 연습하자라는 거야. 최대값은 0이었다 이거지. 자, 두 번째 문제도 역시나 동일하게 최고차항계수가 3인 이차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gx가 마치 이런 모양으로 그려져 있단 말이지. 그러면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양변을 미분하면 fx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아래 끝에 있는 요 숫자 1을 집어넣었을 때는 0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x축을 결정하게 될 거고 얘는 도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최고차항계수가 3인 2차 함수 fx라고 했으니까 2차 함수 fx가 대략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지. 얘가 사실 알고 보면 g'x인 거야. 근데 이 자리에서 얘랑 얘가 아직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프가 증가 감소를 결정하는 이런 그래프가 하나 만들어질 텐데 얘를 gx라고 할 거고,
아래에 있는 어떤 지문을 한번 쫙 읽어봤을 때 0에서 극대를 갖는다, 2에서 극소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이 자리가 0이었다는 거고 x는 0, 요 자리가 2였다는 거지. 그지? 요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 G1은 빵이었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 1이 또 가운데에 1이 이렇게 있어서 이 자리가 X축이 될 것이다 라고 일단 판단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여기까지는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랑 똑같아. 사실은 그 다음도 똑같지 물론. 근데 우리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야. 정적분과 넓이를 지금 공부한 학생들은 이 넓이 있잖아. 이 넓이. 우리 이 넓이는 바로 구할 수 있지. 공식에 의해서. 이 넓이가 얼마야? 이 넓이가? 자, 요 넓이 공식은 이래. 6분의 fx의 최고차항계수 3에다가 두 근의 차이의 세제곱.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 8에다가 2분의 1 곱하니까 4란 말이지. 자, 넓이가 4야.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0에서부터 출발해서 2까지 변해 갈 때 4만큼 음수 밑에 있으니까 4만큼 떨어진다는 거지. 4만큼 떨어진다는 거야. 다시 한번 넓이만큼 함수값이 움직인다. 그러면 넓이가 4란 말은 0의 함수값에서 2의 함수값까지는 4만큼 내려갔다. 근데 가운데 1이 x축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1,0인데 좌우 대칭이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반대로 넘어가면 여기는 높이가 2였을 거고 여기는 높이가 마이너스 2였다는 거지. 왜냐면 4만큼 차이가 날 건데 1,0에 대해서 대칭인 상황이니까. 이해되지 여기까지? 근데 G3을 구하라.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하나 설명을 한 거고 G3를 구하여라. 그래서 G3. 그러면 3은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예를 들어서 3이 여기에 어딘가 있겠다 이거야. 근데 3은 어떻게 찾아야 돼 우리? 3차 함수 그래프의 비율 관계 정도 보통 다 알고 있잖아. 그지? 3차 함수에서 요렇게 선을 접하게 잡았을 때 여기가 0이었잖아. 0. 근데 요 자리가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가 2란 말이야. 근데 요게 몇 대 몇이었어? 2대 1이었지? 2대 1. 그럼 여기가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 2대 1이니까 요 자리가 3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내가 그림을 그렸지만 3은 사실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얘와 높이가 같은 이 자리가 3이었다는 거야. 그럼 G3는 얼마라는 거야? 2가 되었다. 요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지? 또 하나 더. 만약에 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치면 여기 있는 요 x에다가 3을 넣어서 0부터 3까지 FTDT를 해주면 계산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야. 자, 그 다음에도 비슷한 문제들인데 우리 다시 한번 요거 해볼게. 자,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만 돼. 반드시. 100번을 말해도 전혀 아쉽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이거야. 자, 이 문제에서 이 녀석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인테그랄 안에 있는 함수에 대한 부호의 판단. 이게 항상 중요한 거야. 부호 판단. 두 번째는 뭘 생각할 거냐면 A부터 X까지의 fx 그래프의 넓이의 변화. 자, 넓이의 변화.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적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안에 들어있는 함수, 인테그랄 안에 들어있는 함수의 부호 판단이 1번. 두 번째는 A부터 X까지 넓이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 이게 두 번째라고.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2차 함수 fx 그래프에 대해서 gx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26이었대.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야. ft 그래프는 여기 나와 있는데 x부터 x 더하기 1까지의 넓이의 변화를 한번 보자. 그러면 여기 지금 그래프가 있으니까 내가 옆에다 참고해서 다시 하나 그려볼게. x부터 x 더하기 1까지의 넓이의 변화. 자, 요렇게 넓이의 변화. 이번엔 얘네들이 오른쪽으로 진행이 돼서 x부터 x 더하기 1까지의 넓이의 변화를 봤더니 이 넓이가 더 작더라 이거야. 자, 여기서 말하는 넓이는 양수값이고 우리는 정적분을 비교하는 거니까 정적분은 음량부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고 x부터 x 더하기 1까지의 넓이가 x축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얘는 넓이가 작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x부터 x 더하기 1까지의 넓이가 가장 작으려면 1부터 4까지가 여기에 2, 3, 4가 있을 건데 2부터 3까지가 이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가장
넓이가 작을 때 아니냐 이거야. 다시 말하면 얘가 x, 얘가 x 플러스 1이면 x부터 x 더하기 1까지의 넓이가 x축 밑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넓이가 가장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럼 결과적으로 최소값은 언제 결정이 된다? x가 2일 때 최소값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g2가 최소값인데 2부터 3까지의 ftdt를 우리는 최소값 마이너스 26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지? 다 된 거야. C까지만 써볼게. fx 그래프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1과 4를 두 근으로 갖는 최고차항 계수가 a인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 얘를 적분한 결과가 마이너스 26이 되는 a를 찾아서 fx를 결정하면 f3을 구하는 것이 그닥 어렵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오늘의 핵심은 이 두 가지야. 오늘의 핵심은 이 두 가지라고. 자, 그 다음 문제. 연습용이야. 지금 연습용. 자, 이렇게 주어지면 뭐 하기로 했다고? 우리 두 가지야. 양변 미분. 미분해서 안에 있는 알맹이를 뽑아내. 그리고 왼쪽도 오른쪽도 같이 미분하는 거지.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 끝에 있는 1을 집어넣어서 이쪽을 0으로 만들고, 1 집어넣으면 0이잖아. 1부터 1까지 0. 1 집어넣어서 자, 요렇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하겠지. 여기 하나 더 있잖아, 그지? F2가 얼마야? 2 들어가서 12 더하기 4A 더하기 B가 얼마였대? 5였다. 자, 연립해서 푸는 것들은 학생들이 각자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하자.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역시나 동일한데 주어진 식이 워낙에 문제의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여러 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야. 일단 얘는 뭐부터 하라고? 미분. 미분 그대로 곱하기 미분이니까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그 다음에 12x의 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fx. 5a는 상수니까. 그래서 fx 양변에 날아가고 주어진 함수 f'x를 12x 더하기 4a로 일단 만들었어. 양변에 x로 나눠서. 그러면 이 녀석을 적분하면 fx가 만들어진다 이거야. 6x 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c. 자, 여기까지 일단 됐는데 여기까지 일단 필요한 식 하나 만들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래가 1이 있으니까 1을 넣어보자. 자, 양변에 1 넣어봤더니 f1은 4 더하기 2a 더하기 5a 해서 4 플러스 7a까지, 자, 두 번째 조건까지 일단 만들었어.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조건이 하나가 더 있네. f1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ftdt다. 자, 그럼 여기서 f1은 이미 구해놨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dt라는 건 우리가 fx도 구해놨고,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자,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적분해가지고 1빵을 넣어서 비교한다. 뭐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 말고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를 문제를 통해서 잠깐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야. 여기는 0부터 1까지 ftdt인데 여기 보니까 아래 1이 있네. 그럼 만약에 위에다가 0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자, 요 식에다 x에다 0 한번 넣어보자. 0은 0 넣었더니 5a가 남고 1부터 0까지 ftdt가 됐단 말이야. 얘랑 비슷하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위아래 바꾸면 부호가 바뀔 거고, 정리해봤더니 0부터 1까지 ftdt는 뭐가 된다? 아, 이게 5a구나 이런 거지. 해서 얘가 5a였다 이거야. f1이 얘잖아. 이렇게 해서 a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a만 만들어지면 f1의 값이 결정이 되니까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6 더하기 4a 더하기 c가 결국 얘랑 같다는 말이고, 그지? 그러면 c도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다. 자, 여기까지도 괜찮다. 근데 나름 이 문제는 나름 중요한 문제야. 자, 6번째 문제. 계속 똑같은 얘기라고. 자, 라지 fx가 fx의 적분인데 항상 하는 얘기야. 양변 미분하면 fx가 된다. 그 다음에 0 집어넣었더니 0이 되었다. 이 두 개를 우리는 항상 핵심으로 볼 건데 fx가 나와 있단 말이지. 다시 말하면 라지 fx의 도함수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 x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a. 근데
fx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 우리는 라지 fx의 극대 극소의 존재는 무엇으로 따져? 도함수의 부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 극대 극소를 모두 갖는다는 말은 이 도함수가 부호의 변화가 있다는 말이지. 근데 3차 함수 그래프에 부호의 변화가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도 부호는 변하잖아. 근데 한 번만 변하네. 한 번만. 근데 자, 한 번 더. 우리 보통 4차 함수 그래프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라지 fx, 스몰 fx가 3차인데 라지 fx는 4차야. 4차 함수가 극대수를 모두 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 정도 내용은 알고 있지?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다시 말해서 fx가 이런 모양이 되어야 음량, 양음, 음량 이렇게 돼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모두 갖게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f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f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이 뭐였지? 극대와 극소가 도함수, 얘 도함수인데 야 도함수잖아. 도함수의 극대와 극소가 서로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 fx의 도함수는 3x제곱 빼기 3인데 얘가 0이 되는 x가 1과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이 자리는 마이너스 1이었을 거고 이 자리는 1이었겠지. 그러면 f1과 f의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1은 양수가 되고 마이너스 1은 음수가 돼야 되니까 얘네들이 서로 부호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지. 그러면 f1은 a 빼기 2고 f-1은 a 플러스 2인데 얘가 서로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자연수 a는 하나밖에 없네. 물론 내가 이거 곱하기로 썼는데 이렇게 써도 돼. f의 마이너스는 양수, f의 1은 음수. 그렇잖아. f의 마이너스는 뭐야? 2 더하기 a가 양수가 돼야 되고 f의 1은 뭐야? a-2가 음수가 돼야 된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다시 한번, 라지 fx가 극대수를 가지려면 도함수의 음량부호가 변해야 되는데 도함수가 3차일 때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7번.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중요한 문제가 많아서 7문제까지 하게 됐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이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x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극대수를 갖고 fx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된다.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fx가 뭔지 몰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각각 극대수를 갖고 알파, 베타, 감마 세 실근을 간다. 자, 지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형상화시키라는 거야. 눈으로 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조건에 맞는 그림을 찾아가자. 이게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도함수의 절대값이 붙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 당연히 도함수의 f'x의 뭘 따지는 거야? 부호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지. 부호 판단이. 지금 이 식에서. 그러면 이 그래프의 부호 판단은 여기까지는 증가, 여기도 증가야. 근데 여기는 뭐야? 감소잖아. 감소. 그 말이 뭐야? 이 자리는 도함수가 양수, 이 자리도 도함수가 양수지. 근데 여기는 도함수가 음수인 자리잖아. 왜냐면 감소하는 구간이니까. 이건 함수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감소하는 구간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gx에서 g감마 마이너스 g알파를 구할 건데, g감마를 봤더니 마이너스 1부터 감마까지의 절대값 f'x의 dx인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 마이너스 1부터 감마까지 봐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떨어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얘가 감소하고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풀고, 1부터 감마까지는 그대로 풀어라 이런 말이지. 절대값을. 그럼 이 상태에서 적분을 하게 되면 fx가 되면서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이 상태에서 적분을 하면서 감마 넣고 1 넣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 1 들어가고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이렇게 될 거고, 감마 들어가고 1 들어가면 이런 모양이 될 건데, 얘는 f감마는 0이잖아. 어차피 사라지겠지. 그랬더니 마이너스 2f1 더하기 f의 마이너스 1이 g감마였다. 이렇게 판단 가능하다. 그지? 너무 크게 썼네. 자, 이쪽에다 쓸게. 다시 한번.
자, 그러면 G알파는 뭐야? 마이너스 1부터 알파까지 절대값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마이너스 1보다 알파가 뒤에 있으니까 우리 순서대로 해보자. 알파랑 마이너스를 바꿔서 여기에 부호를 바꾸지, 그지? 그랬더니 알파부터 마이너스 1까지 알파부터 마이너스 1까지 증가하니까 얘가 그대로 나오겠지? 그럼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적분해서 이거 도함수야. 적분해서 넣고 뺄 건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나? 근데 F알파는 또 뭐지? 0이었잖아. 그래서 G알파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었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결과적으로 G알파 마이너스 G감마가 뭐야? 얘에서 얘를 빼래. 얘에서 얘를 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는 EF 마이너스 1 빼기 EF1을 찾는 것이 결과적으로 목적이 됐고 fx 그래프에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대수를 가지니까 fx 그래프를 만들어서 이 자리에다가 집어넣어서 확인만 하면 끝난다. 자, 요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자, 오늘 했던 내용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번 복습해 주길 바란다 이거야.